네,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저한테 실망하셨다라고 하셨던 환자분도 계신데 사실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N분만에 알고 싶다. 주제는 정신과약, 다른 과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듣죠. 감기약 먹는데 약 처방을 받았는데 정신과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과약을 끊었습니다. 네. 많이 듣고요. 그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한약 같은 거 먹는데 같이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영상 중간에서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처럼 특히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약은 엔세이드라는 약인데요. 요거는 소염 진통제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루펜, 이부펜, 에드빌, 캐로레프.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부프로펜이라는 이제 성분이 대표적인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인데요. 요거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신체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이제 소염 작용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세이드를 드시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줄어들고, 그래서 위벽에 손상이 돼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우울제를 같이 드시면 이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진통소염제, 그러니까 엔세이드 드신다고 하셔서 이 항우울제를 같이 드시는 게 절대 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시는 거는 좋겠죠. 네, 일부 우리 신장, 콩팥에서 대사되는 약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제 간에서 대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서로의 농도를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래서 진통제 중에도 특히 타이레놀은 또 간독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레놀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특히나 정신과약 이제 간독성 있는 물질들이 가끔 있는데 그걸 쓸 때는 겹치지 않게 조금 조심을 하곤 하죠. 그리고 또 진통제 중에 트라마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널리 쓰이는 약품인데 울트라셋 같은 거에는 이제 아세타미노펜과 트라마돌이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약이 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여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와 같이 먹는 경우에는 세로토닌 농도가 너무 올라가서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세로토닌 금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세로토닌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어떤 게 있죠? 네, 세로토닌 농도가 급작스럽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일단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고 땀이 나고 설사하고 이런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고요. 근육이 경직되고 자세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고열이라든지 의식저하, 발작 같은 굉장히 좀 응급한 처치를 요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허경 쌤께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한데, 예, 땀이 나거나 좀 화끈화끈한 정도? 보통 이제 설사가 좀 많아졌어요. 혹은 그렇죠. 옛날보다 분명히 열이 더 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라고 하면 이거 혹시 세로토닌 신드롬인가? 이러고 좀 체크해보고 항우울제 농도를 낮춰주면은 좀 좋아지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그리고 에트라빌, 에나폰 같은 아미트립틸린, 그리고 센시발 같은 노르트립틸린, 이런 약들은 TCA, 사만계 항우울제라고 사실 정신과보다는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곳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항우울제긴 해서 정신과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부정맥약하고 같이 먹는 경우에는 또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이외에도 와파린이라고 혈액에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과 환자분들께서 자주 복용하신 약물이 있는데 항우울제와 서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꼭 내과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혈액 농도를 자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정신과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네, 일단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보통은 감기약 한 3일 정도 처방 받잖아요. 일단 3일 이상 일단 약을 끊고 오세요. 그러면 많이 당황스럽지만 당황한 티는 내지 않고 일단은 괜찮기는 한데, 감기약 일단 뭐 드시는지 여쭤보고요. 알면 좋고 꼭 뭐 드시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정신과약 같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 불편한 거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다음번에는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그냥 같이 드셔도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그쪽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할 때 저희과 약이랑 금기사항 겹치는 게 있으면은 체크리스트가 꼭 떠요. 처방할 때.
네, 이게 저희 그 내과에서 그분이 평소에 정신과에 다니는 거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약에서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사항이 되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기침약, 콧물약과 같이 먹으면 더 졸리거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종합 비타민 한약 먹는 게 있는데 지금 먹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뭐 비타민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한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저한테 실망하셨다라고 하셨던 환자분도 계신데 사실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데이터가 없거든요. 한약 성분이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서로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연구된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처방하신 곳에서 뭐 정신과약이랑 같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아마 괜찮긴 할 테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건강보조식품 중에 트립토판이라든지 세인트 존스 워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고요.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이죠. 그리고 세인트 존스 워트는 이 자체가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간 항우울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세로토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저희가 주로 항우울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불안제는 제가 공부할 때 그 기억으로는 이제 자몽 주스, 자몽 그쵸. 스위티, 이런 게 그 항불안제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먹는 무좀약도 이런 항불안제의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제가 약 처방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졸리다, 더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뭐 같이 드시는지 제가 확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항우울제든 항불안제든 몸에 주는 영향이 적은 약이고요. 특히 항우울제는 약을 드시면서도 이가 진짜 효과가 있는 약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런 만큼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해서 그쪽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과 약을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로 끊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급하게 내원하기 힘드시면 꼭 담당 선생님과 전화 통화라도 하셔서 필요한 약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